근데 나 머리 스타일이 진짜 오늘 진짜 최악이다 진짜. 아 정말. 안녕하세요. 네, 23년도 수시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시립대학교 있잖아요. 근데 시립대학교가 시각디자인과가 거의 최고 학부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좋은 결과를 얻었죠. 어떤 정도인가요? 거기가 정원이 제가 알기로 15명이거든요. 예비까지 포함해서 4명이 합격을 했어요. 3분의 1 이상이 네. 저희 반은 2명. 네. 네. 그리고 또 덕성여대도 아, 덕성여대도 좋죠. 덕성여대도 저희 반 4명. 4명이 됐고, 한 명은 또 예비 1번 걸려 있어서 36대도 좋아요. 36대는 원래 저희 학원에서 좀 잘 되던, 네, 전통적으로 잘 됐던 학교고, 저희도 이번에도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수시 몇 명이나? 한 6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정시 때 마무리 잘 되면은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작년 너무 좋았고, 이번에는 좀 작년 정도는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은 편이죠. 네. 오늘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아, 시립대가 보통 이제 대학교가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뭐 연대나 이대나 사립대학교 보통 이제 설립자가 있고 외국에서 오신. 네. 근데 이제 시립대는 좀 결이 좀 달라요. 시립대가 제가 알기로 이게 1918년도에 네, 이게 1918년도에 뭘로 시작되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가 다 농사였잖아요. 농업대학교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경성 무슨 농업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어떻게 많이 했다? 아 근데 그 정도는 다 왜냐면 저희가 학생들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쓰잖아요. 쓰거나 뭐 관심 있는 거 있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보통 저희가 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튼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 하에 설립된 학교다 보니까 취업률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바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감각이 되게 뛰어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농업으로 시작했다는 거. 네, 근데 1970년도에 우리가 저기 뭐 옛날 뭐 산업화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다시 서울 산업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 서울 지금 과기대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게 옛날 전신 서울 산업대였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름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산업대라고 해서 그때 이제 농업에서 산업 기반으로 산업 체제가 바뀔 때 그 무렵에 다시 또 한번 이제 점프한 학교가 서울시립대예요. 다른 대학교는 사립이잖아요. 학생 수를 좀 많이 뽑아내야 되고 학교가 좀 약간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뭐랄까 키우지. 그쵸.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과가 이런 거다. 그럼 그 과를 막 만들어요. 트렌드를 또 쫓아가고. 그쵸.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지. 근데 서울시립대는 그게 일차 없어. 그러니까 거기 디자인과가 있는데 딱 2개만 딱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왜냐면 어차피 나라에서 하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수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과를 인원도 증설도 하지 않아. 너무 조금 뽑아. 그러니까 디자인과의 핵심이 보통 공업하고 시각이잖아요. 딱 공업하고 시각만 뽑아. 그것만 하고 인원도 되게 조금 뽑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매번 장학금도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금도 책임져 줘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막 늘릴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장점을 주냐면 인원이 적다는 것은 그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되게 밀접한 교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선배 간의 유대 관계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시스템상. 이제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되다 보니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시립대에서 이제는 면접이라는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거 알잖아요. 한 5분만 딱 얘기해보면 이 친구는 진짜 얘는 인물이다. 딱 알잖아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 얘가 괜찮은지 아닌지. 그래서 보통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는 반드시 면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도 그렇고 국민대도 그렇고 초상위 대는 다 면접을 넣어. 그게 사실 맞는 거지. 근데 시립대가 저는 맞는 방식으로 간다고 봐요. 시립대가 학생들이나 부모님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뭘까요? 비용이 싸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알기로도. 그쵸. 제가 과기대보다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싼 것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게 있어요. 뭐냐면 장학금도 많이 나. 엄청 주죠. 엄청 줘. 네. 그쵸. 제일 가깝기도 하고. 나 장학금 여기서
자, 서울시립대학교가 이제 수시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아, 그쵸. 너무 안 좋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점수가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일반 대학교의 무게감하고 그 지명도, 그 다음에 미술대학교의 지명도가 조금 엇박자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 예를 들면 국민대 같은 경우. 자, 일반 대학교 갖고는 조금 약간 지명도 떨어지는데 미대는 되게 높거든요. 고대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미대에서 좀 떨어지는데 일반대로 또 높고, 이렇게 뭔가 엇박자가 좀 나거든요. 근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괜찮은 편이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 시가 시립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대도 상당히 좋게 생각해 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점수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도. 게다가 뽑는 인원이 적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공급이 적은 거야. 그럼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점수는 올라가고 가기는 점점 힘들겠죠. 게다가 수시는 옛날에 내신이란 방법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월고시 뭐 정시 수능 점수로 이제 뽑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더 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악재지. 그치. 올해 대박을 터뜨렸는데. 앞으로 시립대를 가고 싶어하는 24학번 학생들부터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성적으로는 100분이 90에 육박하게 만들어야 되고, 시기적인 측면? 또 얘기해 줘야 되나? 그 대학교에서 그 교수님들이 그림을 뽑잖아요. 뽑게 되면은,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뭐냐면 그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너무 중요한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무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시립대는 약간 뭐랄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효율성을 따지거나 되게 합리적인 아이들이 선택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대나 서울대는 약간 위세에 눌려서 쓰거든. 근데 시립대는 그게 아니야. 나 그냥 시립대 갈래요, 이런 애들 보면 되게 합리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좀 가성비, 내가 굳이 남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뭐 학교 네임 뭐가 중요해? 요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시립대 딱 써. 그리고 되게 만족하다고. 그럼 나 하나 더. 시립대랑 많이 비교되는 게 과기대잖아. 그러니까 과기대하고 시립대는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 과기대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 그러니까 최고의 시각부터 밑에 도작 공예계열까지 쫙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되게 다양한 몸주 아이들이 있거든. 근데 시립대는 되게 좁잖아. 딱 시립하고 그 인원 차이가 있잖아. 그 차이가 그 학교의 정체성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 그러면 느낌 오잖아?